네,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후 5시 6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항서제약에 대한 썸네일에서 기록했던 적어놨던 항서제약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나요? 나오지 아니하였죠.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저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확한 타점에서 이 부분은 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됩니다. 영상을 제작했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저 영상이 만일에 좋은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손실 중에 있더라도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손실에 있으신 분들도 전부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손모가지 하나 걸겠습니다.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이 바이오 종목들 항상 임상 결과 여부에 따라서 사실 이 급등락하는 거 많이 봤었고요. 풀이 과정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장의 어떤 산업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집중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보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세요.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온 이 구간에서 12만 원이라고 아무리 라운드 피겨 여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훼손된 거죠. 그죠? 뭐 풀지 못할 숙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법 무조건 들을 테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 금요일 날에 어떻게 됐죠? 예. 끌어내렸죠. 끌어내리고 반등을 줬죠.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말은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마케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보였던 유방암, 난소암 이런 기타 암에 대한 부분이 뚜렷합니다라는 걸로 분명히 끌어올릴 거고 마지막으로 맞아요. 간암에 대한 부분에 오늘 나왔던 이슈 요거 이 기사를 이용해서 분명히 얘네들은 마지막 피날레를 일시적으로 끝낼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이때 발행했던 3월 8일 날짜죠. 3월 7일, 3월 8일. 그러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조정인 이전에 분명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한번 무조건 도달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가격 조정이 있을 그날 그죠? 이 3월 8일이라고 한다. 자, 8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이죠. 그럼 금요일까지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봅시다. 이벤트 끝나기 전에. 그리고 했던 말은 11일에 있을 HLB 생명과학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풀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에서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급락 이후에 막판에 반등을 줄 겁니다 했었는데 이날도 역시나 제가 대충 잡아서 5만 7천 원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환사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7만 9,600원은 5만 5천 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영상에 첨부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 잠시 점검할게요. HLB 간암 신약 환자 생존 기간 23.8개월 기념비적 성과. 사실 이 부분은 간암뿐만이 아닌 데이터는 계속 좋게 나온 거 최근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패시가 할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은 항서제약에 대한 이슈인데 항서제약 이슈는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끝났죠. 자, 풀이 방법입니다. 풀이 방법이에요. 기사 읽는 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아마 여기 누가 말씀을 해두셨던데, 그죠? 자, 요번 한번 볼게요. 와, 조금 늦게 오늘 듣는데 정확히 맞추시네요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네요. 자, 보게 되면 이때 3일 전 영상에서 61,500원이죠. 이때 목요일 날 금요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대로 하세요. 초거대 세력들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항서제약 결과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현인데 그 부분 이거 유사하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게 되면 앞으로 주가의 등폭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리보세라비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제 뭐랄까요 통과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승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손실권이 아닌 약수익 또는 약간의 손실에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의 풀이 방법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땡겨서 볼게요. 이때 갔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57,400원? 좋아요. 58,000원까지 한번 빼놓고 57,000원에서 58,000원 빼놓고 오후 돼서 무슨 기대감? 아스코. 왜?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연휴. 자, 연휴 들어가니까 결국 5월 30일 목요일 오후 밤 10시 17분에 찍었던 겁니다. 금요일 날의 전략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 그럼 금요일 마지노선 쭉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6월 4일까지 갈 겁니다. 왜?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다 맞췄던 부분인데. 자, 4일까지 간다고 한다면 연휴 끝나고 하나 둘. 그러면 이때 한번 정점을 다시 변동성 일으켰다가 대략적으로 뭐 뻔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항상 이 이론을 따라야 되는데 71,000원이라는 마지노선. 자, 그래도 해법은 존재하네. 빠질 때 오를 때 쫓아가지 말고 요 부분에서 다시 그리고 오후에 반등 줄 거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월요일의 주가는 많이 가봐야 71,000원. 자, 그냥 차트를 보면서 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부분에 상단선은 일단은 최고가 7만 원까지만 보자. 이거는 가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빠지는 주가는 오후에 분명히 때려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러프하게 잡는다. 떠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다시 55,000원 한 요 정도 부분까지 쭉 내려올 것 같아요. 한 8%? 좋아요. 러프하게 잡읍시다. 항상 이론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이니 55,000 이때 갔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57,400원? 좋아요. 58,000원까지 한번 빼놓고 57,000원에서 58,000원 빼놓고 오후 돼서 무슨 기대감? 아스코. 왜?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연휴. 자, 연휴 이거네요. 그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면에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잘 보세요. 시나리오별로 최근 거부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날 어떻습니까? 이달 영상을 찍었는데 58,300원까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57,000원부터 7,000원, 58,000원 사이에 빠졌다가 반등을 줄 겁니다. 했는데 이날 이제 뭐 강보합이라고 해야 되나?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 61,200원에 끝나긴 했지만 결국은 요거까지 빠진 다음에 오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시장의 논리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이면에 있는 사실을 집중해야 돼요. 바이오 종목 많이 거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바이오 종목 HLB뿐만이 아닌 과거에 뭐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로메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헬릭스미스. 뭐 임상 실패에 대한 부분부터 성공 사례까지 전부 다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바로 재료보다 중요하다. 이 표현을 해요. 대주주 욕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중에서 고봉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닐까요? 승부를 걸기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 아니었을까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뭐랄까요? 이제까지 이제 이 부분을 즐겼고 피해갔고 그리고 요 부분에 제가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라는 이때 수익률을 좀 올리고 실제로 요 부분에 수익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누군가는 그분들은 저 때문에 도움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과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과 이거 피할 수 있는 부분 다 일러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억 안 하시고요. 0점 몇 프로, 1%, 2%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신의를 원하시는 주식 투자는 신이 아닙니다. 가정을 잡고 만일에 어떤 상방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방선에 대한 부분에 가정을 잡고 하방선에 대한 부분도 하방선에 대한 가정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목표 주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수정하는 거예요. 영업 환경이 바뀌고 대외적인 모든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F&A 재료가 나오고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임상 승인돼 버렸어요.
그럼 가정을 달리 잡아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죠.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제 영상 제가 이따 어떻게 HLB를 앞으로 대응 전략 조금은 중기적이긴 하지만 날짜를 기록해 볼게요. 8일까지와 11일 이 두 타겟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해법을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금요일에 있었던 이벤트는 분명히 주가의 급락 사건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훅 떨어내렸다가 급등했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제가 하한가 풀릴 때는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상승이 아닌 이때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냥 먼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앞으로 풀이 과정에 분명히 필요한 뭐랄까 해답지입니다. 해답지. 정답지가 아니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13일 전에 뒤로 돌아가서 이게 처음 이제 하한가 풀리는 날이죠.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볼 텐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긴 할 텐데 30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마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비 테라피틱스를 이용해서도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실은 무지기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 있다. 31일부터 언제까지 4일까지 열리는 아마케, 아스코. 분명히 유럽의 임상을 재개하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전에 어떠한 특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30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어를 향하면서 이들은 분명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로 가보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볼게요. 전환사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어떤 해법을 등장시켰냐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G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SL.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제 시나리오가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죠. 항상 투자는 러프함을 강조한다.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1,000원, 2,000원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이때 영상을 보게 되면 자, 안녕하세요. G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때 풀이 절차를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여기서 볼 텐데 첫 번째 하한가를 풀린 다음 날에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뭡니까? 상방에 대한 무게를 두자. 두 번째,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대략적으로 55,700원. 러프함을 보자. 그죠? 그래서 이날 대략 56,000원이라다 보면 57,000원까지 올랐다. 고점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나서 다시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마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보자. 왜? 그동안 있었던 유방암, 난소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모두
효과가 뚜렷하다는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분명 학회에 대한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항서제약이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죠라고 하면서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진양권 회장도 그들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틀렸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저한테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날도 역시나 57,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얼마죠? 79,6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고 낮출 수 있는 전환 조건. 자, 우리 이제 남은 타겟은 몇 번의 트리거가 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HLB를 보게 되면 이제 이 가격을 낮추는 시기가 왔다고요. 그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이게 가격이 정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보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대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어딜 볼까? 요번 봅시다. 자, 컨버터블 본드 과거에 발행했던 거죠.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실제로 이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조항이 있다. 이자율은 1%밖에 주질 않는다.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전환가액은 79,670원이라고 해서 이거 좀 땡겨야 되나? 땡겨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55,769원이다. 이 부분 대략적으로 56,000원 정도 되죠. 이게 바로 내년 3월 8일날 결정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진양권 회장이 상환할까요? 왜? 어차피 빚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돈보다는 임상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지연되더라도 할 거. 그죠? 자회사 이제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도 교모세포종에 대한 임상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일러드렸던 거는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김복덕 소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끌어올렸죠. 전 대주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풀이 방법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저는 뭐 현실적인 조언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아마케에 대한 부분 중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을 볼 텐데 이 알테오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딱 해서 빠졌던 주가 이 부분에서 다시 여기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있고요. 오늘 아마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폐암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역시나 HLB도 폐암에 맞아요. 폐암에도 이제 적용증을 보인다. 이런 이슈고요. 글쎄요. 항서제약에서 전문을 공개한다? 몰라요. CRL 뭐 이런 뭐 BIMO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보다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아요. FDA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명 다른 카드를 하나 내야 될 거라고 봐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라는 거는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국의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맘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노라는 사인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풀어가려는 방법은 하나예요. 생산을 중국에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 약간의 좀 이면적인 사실이 있어요. 저도 쉽게 말해서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동원해서 이 현실적인 사실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후배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이오 섹터를 담당하는 그래도 한 10개의 증권사에서 현직에서 그래도 나이 제가 올해 56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만 담당했던 15년 이상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나리오 한번 좀 적어봤어요. HLB 그룹주, 자 HLB뿐만이 아닌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모두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진입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조금 덜어놓는 전략을 해야 되는가. 11일에 있을 생명과학에 대한 유상증자 이 부분도 성공시켜야 되니까 분명히 주가의 반등을 이끌려고 할 텐데 이 양방향에 똑같이 생명과학과 HLB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기 바랄 거고요. HLB 테라피틱스 이 부분 교모세포종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우리가 풀이 과정을 분명히 대입해야 됩니다.
자, HLB 그룹주 시나리오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좀 어렵게 준비했고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아직 보되지 않은 자료까지 포함을 해놨네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H 주식 타짜 H 주식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폰이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스토리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H 주식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뭐랄까요? 채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관심 종목들도 꽤나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시장보다는 한 3분, 5분까지도 정보가 좀 빨리 올라갈 거예요. 오늘 이제 올려드렸던 한미반도체 이것도 자사주 30억 원 추가 매수했다는 사실 빨리빨리 올려드렸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보시게 되면 결국은 좀 이제 HLB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려봐라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렸는데 HLB 제약 그다음에 HLB도 수익권입니다. 야, 뭐 손절도 분명해요. 아닌 것들은 좀 쳐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분이 한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4억에서 지금 7억 5천 3백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결국은 시장의 사이클을 완벽하게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테라피틱스도 역시나 여러분들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HLB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정보 일러드리고 시나리오는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입니다. H 주식타자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한 분 한 분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익 채널입니다. 원래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방이었고요. 자, 이 부분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인해드리도록 할게요. 글쎄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본 부분, 그죠? 풀어갈 수 있어요. 우리 뭐 못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이런 종목들도 HLB 주가 하락에는 분명 이런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대형 주식 10조 원 넘는 종목도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있었던 MSCI라고 하는 제가 NKM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분봉으로도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로 갈 수 있는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우리의 하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시장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풀어가는 과정이 HLB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는 사실 이 진양고 내장이 9,000원대의 유상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노선 항상 존재합니다. 그 마지노선 가지고 생명과학도 이제 유상증자 한 12,000원대까지는 얘를 한번 끌어올려야만 아마 유상증자 성공할 텐데 100% 된다는 가정을 갖지 마시고 이 제가 보내드리는 이 전략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제가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이 부분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시고 필수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기사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이런 유튜버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자, 010-4822-870 진심으로 여러분들 H 주식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혹시나 HLB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H 주식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구독자가 9,000명 넘어가고 있네요. 자, 큰 손실을 보신 분들, 뭐 주변에 계신 뭐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사실 이 부분은 종목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으로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될 거예요. 자,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HLB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그런 분들도 좀 사연을 적어서 좀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선정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교육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과거에 제가 교육을 좀 여러분들께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HLB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는 자,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좀 보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